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할 때는 그만큼 상승하지도 않더니 미국 증시 하락할 때는 정말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국내 증시였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 상황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갭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이 갭을 메우려는 움직임 보였는데 이내 일본 증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하는 걸 보고 같이 연동되는 걸까요? 내내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3.6%, 코스닥은 전일 대비 4.2%가량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내 증시만 이렇게 힘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장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5.8% 급락, 대만 증시도 4.4% 급락세를 보이면서 미국에서 들려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정말 우리 아시아 증시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도 참 좋지 않았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온 가운데 개인 홀로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8,000 계약 정도 대량 매물을 추리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참 힘들었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개수가 양 시장에서 290개밖에 되지 않았던 시장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상승 테마를 찾자면 이슈가 붙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테마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만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환자 수가 한 달 새 이 5.1배가량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기 테마 내에서 1등 유전자 진단키트가 차지했고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 계속해서 고조되면서 에너지, 석유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상승세 보이면서 실적 테마 내에서 에너지가 1등 차지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참 암울합니다. 오늘 장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 켰죠. 일단 반도체 투톱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에서 10%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도 반등 이후 다시금 급락세를 보였죠. 이에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SK하이닉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시총이 15조 원 가까이 증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반도체주들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빨간불 켜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청개구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오히려 눌렸다가 이렇게 시장 안 좋을 때 반등세를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자동차 대표주들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잘 갔었던 금융주들도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세 보였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더 힘드네요. 오늘 장에서 코스닥 이 시총 상위주들 내에서 에코프로, BM, 홀로만이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장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줄줄이 다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시장 속에서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정말로 바닥을 찍은 것인지 앞으로 봐도 될지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봤는데 정말로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에서 불러온 경기 침체 우려라는 그 악재가 우리 시장을 정말로 파랗게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양 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 시장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그래도 힘차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오는데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힘내라는 의미에서 좀 힘차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저도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안 힘드시는 분들은 뭐 인버스나 아니면은 뭐 단기 트레이딩하는 그런 분들만 사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사실 오늘 급격한 변동성에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넘어졌을 때 어떻게 잘 털고 일어나서 다시 뛰는 게 좀 저희한테 주어진 과제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늘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오늘 안 좋은 뉴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의 그 뭐 선물 매도 그다음에 또 최대 많은 수의 하락 종목 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투자를 했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었지만 그 다음에 좋은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힘들었던 부분은 빨리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투자를 하는 마음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10위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뒤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붙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오늘 네. 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끌어내린 종목들도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은 제가 한국석유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보시면요. 잠깐 이것만 보시면 네. 2020년과 네. 2021년의 초반이 겹쳐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면 수젠텍과 랩지노믹스, CJ는요. 코로나 때 힘들었던 그때의 종목들이고 한국석유, 흥구석유, 흥하해운 이런 종목들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두 지수가 좀 하방 압력이 가해질 때 오히려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그쵸, 중동 그때- 리스크 불거지고. 그쵸. 항상 그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졌을 때 네. 그때 나온 것처럼 지금은 질병과 전쟁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났던 그러한 부분이 지금 오늘 실시간 조회 종목수에 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3, 4년 동안 지수 상승이나 혹은 최근에 뭐 반도체, 그다음에 실적주,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그런 구간에서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 때랑 그리고 러우 전쟁 그때 관련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그 충격이 좀 2배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자 한번 수젠텍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라고- 한국석이죠. 네. 네, 제가 머리가 오늘은 좀 힘드신 오늘 우리 전문가님도 힘드신 것 그런 같은데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부터 그렇죠.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석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석유 보시면요. 사실 그 전에 흥구석유가 먼저 움직이고 그 후발주자로 움직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전부터 어저께부터 굉장히 차트 모양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61선의 어떤 추세를 돌려 나가면서 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승의 높이가 한번 거의 반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뭐 주말에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말 동안에 사실 그 중동 쪽은요. 주말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요일이 쉬는 날이고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날에 어떤 무슨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쟁이나 오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강한 뉴스가 나온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구간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물량은 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어느 정도는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강하게는 상승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물량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는 여기서 더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떤 하락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요. 분명 월요일 날은 신용 반대 매매나 그리고 주말 동안에 중동 이슈가 한꺼번에 부각이 되면서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렇게 전쟁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다시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잠시 시장을 더 끌어올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석유나 흥구석유나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시초가에 뭐 빠르게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 한번 봐야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봉이나 이런 걸 보시면요. 주봉도 보시면 요 구간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순히 그 일봉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 하실 수 있는데 요 앞전에 매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이 한 2만 6, 7천 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한 올라봤자 한 15%, 16% 정도니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앞전에 있는 매물에 대한 어떤 물량 소화를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 뭐 그러한 어떤 그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한국석유에 대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좀 질문을 하자면 그럼 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신규 매수자의 입장으로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요. 분명히 오전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겁니다. 네.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그 뉴스가 또 우리는 이제 그때는 이제 못 쫓아가죠. 그쵸. 못 쫓아가는데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는 일반 테마주가 아닌 일반 종목들이 또 반등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또 매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10시나 11시 뭐 이럴 때 항상 다시 한번 또 이런 중동 관련 뉴스가 또 나옵니다. 뜨면 또 올라갈 테니. 그때 또 반등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 10시나 11시 한 그때쯤에 다시 한 번의 눌림 기회를 준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석유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서 흥구석유까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석유 관련주 이 7월 31일에 이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다시금 뛰어오른 종목들이잖아요. 이 종목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눌림이 있을 때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눌림이 있을 때 봐야 될 종목이지 무작정 들어가면 되는 종목은 아닐 것 같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왼편 하단 스캔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코로나의 향기가 있는 수젠텍입니다. 네, 수젠텍. 네, 사실 코로나 때 종목들 제가 많은 분들에 대한 뭐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여전히 아직도 뭐 시젠이나 혹은 뭐 수젠텍이나 뭐 이런 예전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처음 했는데 그때 사자마자 5배, 6배 막 올라가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오고 있다가 지금 수젠텍 한 월봉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보시면 최고가가 지금 보이실까 하는데 지금 65,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 대비 얼마가 하락을 했냐면 거의 뭐
한 90% 이상, 8, 거의 약간 뭐 90%, 10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올라서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죽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2023년 12월에 한번 그때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3월과 4월 그 사이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요. 의외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바닥에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풍기현상을 내린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단기적으로는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마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답답하게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은근히 좀 많아요. 주위에서도. 맞아요. 예, 주위에서 많으니까 지금 우리 그 단기적으로 끝나는 내용은 아니고 조금은 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바이오 쪽의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수젠텍 최근에 있었던 11,000원대 그런 흐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의 특징은요. 단일가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단일가는 아닐 텐데 만약에 단일가 단기 급등에 따른 3일간의 단기 과열 지정이 되고 단일가까지 한번 끌고 가면은 저는 이제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젠텍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까지 한번 끌고 가봐라.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번 그렇게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단일가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단일가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수젠텍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같이 동반해서 오르는 종목인데 이 종목 당분간은 우리가 좀 끝나지 않을 그런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볼만한 부분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은 단일 매매 이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할 만한 포인트는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기법 강의 시간에 단일 매매에 대한 그런 기법까지 들고 왔거든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할지까지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약간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던 네. 에코프로 BM 이거 말씀드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네. 일단 네, 자, 말씀해 주세요. 에코프로 BM 보시면 작년 7월 26일이 바로 고점을 찍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딱 거의 1년 정도 될 때 지금 가장 저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약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고점 보시면 7월 26일이 바로 58만 4천 원. 이날 고점을 했고 최근에 이제 저점을 형성했는데 자 한번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요 2024년 2월달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을 하죠.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면요 바로 이 가격대 바로 돌파가 나왔던 월봉으로서 돌파가 나왔던 그 가격대인데요.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대투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통해서도 에코프로 BM이나 혹은 이쪽 관련된 그 산업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곤 했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쇼커버가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58만 4천 원에서 18만 5천 원이라고 하면은 거의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한 60% 정도는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이거든요. 73%네요. 73% 정도 하락한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쇼커버가 들어가는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 반도체 한번 잘 보세요. 반도체가 그동안 롱으로 그러니까는 매수 전략으로 해서 계속 끌고 오다가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롱을 좀 정리하는 그러한 바스켓 매매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하락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동안 숏을 쳤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포스코 DX 오늘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 보시면요.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이러한 밸런스가 좀 바뀌는 약 1년 동안의 쇼커버를 통해서 기관들이나 이러한 외국인들은 굉장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롱이 끝나고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2차 전지 관련 쪽에서 숏 커버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에코프로나 2차 전지도 지금부터는 바닥권 매매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바닥권을 판단하는 것 중에 있어서 하나가 뭐냐면 악재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래도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HBM, 삼성이 뭐니 계속 나왔는데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윗단에서는 어느 일부분 계속해서 정리가 되어 나가는 구간이었고 지금같이 2차 전지 쪽에서는 악재가 모든 것이 반영된 다음에 반등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셔도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좀 판단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 에코프로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쇼키즈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닥권 매매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도움 말씀 드렸거든요. 나도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는데요. 이 방법 통해서 홈페이지 오셔야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웹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앞으로 시장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성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으시는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으로 좀 끝나지 않다, 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방송 이외에 못다한 이야기들은 혹시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 양 이틀간 여러분들과 함께 너튜브를 통해서 8시 50분에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도 방송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잘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도 매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엑기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문가의 어떤 뷰나 그리고 종목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인 뷰도 한번 느끼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그 너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그 정말 재미나는 그리고 뭐 신나는 그 주식 투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50분이라는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쉽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해놨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함께할 수 있는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 방법 통해서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월요일,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하시는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꼭 참여하신 이후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의 뷰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홈페이지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무료 온라인 방송 월요일,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진행됩니다. 이것까지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매매에 대한 복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시든 종목 체크를 해보면요. 사실 지금 이 수익률이 사실 뭔 의미가 있겠냐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론 그 시장 뭐 그동안 상승했던 부분들 상당 부분 하락을 했다면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때가 5월 달입니다. 지금 딱 3개월, 2개월 조금 지난 상황에서 이러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반납이 됐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이 매수의 기회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의 논리나 그리고 시장 상황, 뉴스가 변한 게 있느냐 그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K푸드 열풍에 뭐 김밥, 냉동푸드 김밥 계속해서 미국과 이런 수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반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K 냉동김밥 배웠나, 뭐 일본 냉동 주먹밥도 출시가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뭐 냉동 주먹밥이나 뭐 이런 거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 미국 시장 자체에서의 어떤 캐파를 키워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은 깨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딱 이 구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구간과 거의 이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때 갭상승했던 그 구간에서 지금 보세요. 어느 정도 오늘 하락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의 종목들 하락은 멈춰서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는 매도할 만큼은 다 매도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는 지금 더 이상 파는 사람은 팔지 않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 시장이나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를 믿고 가시는 진성 주주들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같이 이런 곳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약간의 뭐 단기 트레이딩이나 들어왔다가 어제 오늘로서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되지 않고 이 구간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더 왔다. 여기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양이나 앞으로의 아직 8월 초가 이제 음식료줄에 대한 실적이 발표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시그널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24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 내용은 보시면 유튜브 7월 24일입니다. 얼마 뉴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유튜브 쇼핑이 이제 한 달, 제가 그때 7월 달에 바로 이제 런칭이 된다고 했죠. 한 달 만에 협력사 매출이 쑥쑥 한다. 그래서 마플 코퍼레이션이라는 매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굿즈를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 2024년 상반기가 150억을 했거든요. 근데 2024년 상반기에 무려
230억을 해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가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굿즈 제재 마플 상방 매출이 50%가 증가하고, 자, 여기 중요합니다. 카페24 이용 구매 전환율이 10배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라이브 쇼핑, 유튜브를 통해,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라이브 쇼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하면서 바로 위 안에서 내가 얼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카페24가 너튜브랑 합작을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실적을 내는지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이제 확인되는 구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관념적으로 그냥 뭐 카페24 유튜브 있으면 잘하겠지라고 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의 구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즉 성장성 있는 종목들 최근에 뭐 4, 50%씩 빠진 거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방송 공략했던 그 구간에 대비해서는 물론 상승을 했지만 이 추세 보세요. 이 추세는 아직도 이어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만약에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더 큰 하방을 압력을 받았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딱 추세선에 닿고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빠진다라고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살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물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물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때 반등할 때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요. 어느 일정 부분 반등을 하면서 그리고 그 반등의 강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혹은 종목보다 이제 내가 살 종목의 어떤 반등폭이 더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이제 주가 계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빠진다고 매도하는 것보다는요. 충분히 시장의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수급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파악을 하면서 이제 내가 가져가야 될 종목을 체크하는 게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이 아니었나.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약에 시장 빠질 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의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매수 종목 리스트에 올려놓는 게 지금 하락 시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EUV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업 밸류 모멘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나마 이런 밸류 종목들이 덜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전까지는 상승하는 성장주에서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지 했는데 이제 덜 빠졌으니까 저런 것들 내가 갖고 싶게 좀 저걸 살 걸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안정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업종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도 8월 달에 계속되고 특히 9월 달에 그 밸류업 관련 지수가 또 생기게 됩니다. 또 ETF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하는 시기가 가장 도래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항상 이렇게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추세가 깨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 자동차나 혹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 보면 이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좀 보이거든요. 오늘 이 종목은요 2.68%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 보시면 상승 이후로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이제 반등할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달에요. 7월 말에도 8월 달에는 항상 뭘 봐야 된다? 현대차 관련된 밸류업 종목을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 EUV도 말씀드렸고요. 현대오토에보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 보면 뭐 내용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좋고 또한 지난 8월 1일 날 어떤 종목들이 올랐나요? 보시면 변압기나 전력
전압기, 전력선들이 상승을 하고 또 화장품들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종목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출입 데이터가 여전히 좋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결국에 기댈 거는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리콘트 지금 보시면 하락, 다른 종목들은요 대부분 이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는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하,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만약에 종목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종목군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게 시장 상황에서 살아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에 대한 복귀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코멘트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이실 텐데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 통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간에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 선물들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웹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읽으시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법에 대한 강의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잠깐 쉬었다 갈까요? 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자, 최근에 우리가 어떤 급등주를 매매하다가 3일간 단일가 지정 예고 뜨고 하잖아요. 바로 그 종목들이 최근에 하락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답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3일간 단일가 종목 매매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죠. 1단계고 그 다음이 지정되면 이제 3일간 단일가로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종목은 뭐냐라고 한번 보시면 최근에 우리바이오가 이 단일가 지정 예고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정 예고일이 7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고일로부터 그러니까 지정된 예고날이 7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 10거래 이내 어느 특정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주가 상승률이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의 130% 이상 올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별 거래 회전율이 평균 600% 그리고 나머지 주가 변동성이 최근 2거래 일별 다 나오는데 150% 이상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뜹니다. 공시에 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좀 더 올라가면 단일가 되겠구나 하고 해서 그 지정일이 바로 7월 23일 날 떴죠. 그런데 7월 24일 날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7월 25일이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정일 포함해서 3거래일간 자, 단일가 거래는요. 30분마다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총 14번인데요. 8시 반에 호가 접수를 하고 9시에 한 번 처음 되고 그다음에 30분씩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14번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14번 되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게 30분마다 거래가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요, 10분마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에 한 번 거래되고 나머지는 4시 10분, 20분, 30분 되는데 얘는 4시 30분 이렇게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거 시간의 단일가는 10분마다 거래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30분마다 거래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거래 횟수가 14번으로 제한이 됐다는 거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은요. 정규 장만 시작을 하면 9시서부터
15시 30분까지 무려 6시간 반 동안 쉬지 않고 매매가 돼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4반 동안은 이 종목이 과연 오를 만한 종목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시간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왜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적은 물량으로 주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바이오입니다. 여기 무슨 거래 정지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 830만 주인가 그래요. 3일 동안 830만 주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게 6천만 주나 막 이렇게 거래됐는데 여기가 3일 동안 830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요 3일 동안 주가가 거의 1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놓고 있었으면 그냥 한순마다 거래되면서 쭈각쭈각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했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날 들어가가지고 이날 상승할 때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때 거의 한 20% 정도 나왔어요, 수익률이. 그런데 보세요. 이때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 대비가 한 10몇 배 이상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매집했던 물량을 여기서 한 번에 털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적은 물량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적은 돈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될 때 오전에 강하게 올려놓고서 그리고 순차적으로 여기서 계속 팔아 나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 샀었던 물량을 한 번에 다 매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해놓고선 또 이렇게 좀 눌렸다가 다시 뭐 하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그러한 단기 매매 그러한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요 차트 모양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구간 보시면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이틀 동안 상승한 이유로서 여기에서 지금 약간의 물량 소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어땠습니까? 요 앞 구간에서 기준봉을 세워놓고선 요 구간에서도 물량을 잡아놓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구간에서 이제 단일가에 들어갑니다. 단일가 들어가면서 어땠습니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요날 상승을 하면서 즉 한 21% 정도 물량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왜 또 올렸을까요? 이때 다 못 팔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날 거래량 대비해서 여기 거래량이 수준이 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전에는 해리스, 이게 지금 현대약품이 그 낙태 관련 수출 때문에 수출 관련 해리스 관련주거든요. 그런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그날 오전에는 해리스 그리고 오후에는 또 SG나 또 SI 틀텍이나 그러면서 다시 트럼프로 종목이 순환매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잘 볼 때요,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보여주고서 다시 한번 이 종가가 여기에 이날 종가가 전일 저점을 깨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얘네들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매도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반등,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흐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이 구간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나왔던 물량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저점을 깨지를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음봉이 나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셀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가 셀리드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데 이 구간에서 바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단일가 들어갔죠. 근데 얘들은 단일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올렸어요. 이쪽에 올렸구나. 그리고 나서 요날 이게 이렇게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쪽이 단일가거든요.
여기는 거의 점상으로 거의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던 물량을 이거 순차적으로 매도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왜냐? 너무 가격을 떨어뜨리면 자기네들이 가져왔던 단가를 훼손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돌려나가는 흐름,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해제 후에 바로 15%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또 하나의 단일가 종목, 아직 오늘이 3일째였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어떻게 될까가 바로 신신제약 같은 종목입니다. 그동안 상승하면서 이 구간 동안 계속해서 물량 소화를 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나서 이 3일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한 5% 정도밖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여기 오늘 종가가 이날 저가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신제약이 월요일 날 좀 발산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법,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특별한 기법은 아니에요. 다만 단일가를 이용한, 그 공시를 이용한 이런 종목의 매매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신신제약이 이 부분에 좀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제약 나도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일가 매매에 대한 비법까지 알려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 제가 ETF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섹터인데요. 자, 성광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광밴드는 굉장히 특이해요. 관이음새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얘가 사용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원자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조선, 그리고 석유 시추, 이러한 모든 중공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리고 얘는 해리스의 친환경이나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이니까 뭐 LNG선이나 이런 부분들 친환경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가 LNG선에 들어가고 있는 관이음새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라고 썼던 그거는 유가 부분이, 석유 관련 시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또 이음새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의 석유 시추도 정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대선의 정책과 그리고 국내 정부의 정책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사주 200억 지금 매수하고 있어요. 이게 7월 거의 말에 나왔다가 10월 달이니까요. 3개월 동안 자사주 200억이 매수하니까요. 좀 최근에 힘든 시장에서 좀 하방을 좀 받쳐주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이런 구간에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구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 한번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그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이제 14,000원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2,500원이 저는 이제 손절가고요. 손절가 한 이쯤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25,000원 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주봉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 상승과 하락, 반등 구간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 정책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친환경이나 그리고 지금 국내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수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진출도 하고 있거든요. 뭐 사우디나 이런 쪽으로도 좀 가고 있으니까 성광밴드가 좀 안전하게,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드렸는데 추가적인 코멘트는 QR이나 혹은 문자로 우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전문가님과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